네, 안녕하십니까. 네, 회계학 가르치고 있는 김성수라 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회계학에 대한 제 강의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회계학 공부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그 회계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요. 먼저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잠깐 말씀드려야 합니다. 제 핵심 회계학 교재 91페이지에 있는 얘기인데요. 패션이라는 그런 단어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패션이라는 뜻이 첫 번째 뜻이 열정, 두 번째 뜻이 고난, 그 이외에도 유행 이런 뜻을 갖고 있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열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항상 열정적으로, 물론 공부 외적으로도 항상 그렇게 모든 생활을 열정적으로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열정이 항상 있다 보면 항상 우리 공부하는데도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열정과 고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항상 우리가 일어나는 그런 일인데요. 수험생활 하시면서 힘들겠지만 항상 열정을 갖고 고난을 이겨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패션 있는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학 과목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회계학 과목이 이제 다른 공무원 시험 과목은 틀리게 차이가 있다면 20문제 중에 한 70에서 80% 정도가 계산형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기를 쓸 수 없는 시험이고 빠른 시간 내에 계산을 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항상 우리 공무원 시험에 물어보니까 그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면서 정리를 한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회계학 시험이 내년부터 2011년이죠. 국제회계 기준의 도입과 함께 우리 공무원 시험도 국제회계 기준으로 출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정리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요. 국제회계 기준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회계학에서는 회계에 대한 그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 내용을 잘 갖추고 항상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제 강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저는 논리적인 그런 학습 방법을 굉장히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과학 과목 중에서 가장 논리적인 과목이라고 한다면 단연 회계학이라 할 수 있죠. 그랬을 때 회계학을 정리할 때는 암기가 우선이 되면 안 되고 항상 이해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회계학을 정리할 때 그 논리적인 단계를 먼저 쌓는 거에 강의의 최우선 목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회계학에서 차후 어떠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이해하기 쉬운 강의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강의를 추구한다고 말씀할 수 있죠. 자, 제가 처음에 이제 기본 이론 수업을 할 때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회계학을 처음 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회계학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해되지 않는 회계학이라는 거는 회계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쉬운 강의를 추구하고 수업 시간에 80% 이해될 수 있도록 제가 쉬운 강의를 추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신뢰로 일단은 우리 공무원 학생들 대상으로 할 때 비전공자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한 연령대도 좀 다양하게 계층이 있지만 최대한 쉽고 그 다음에 이해하기 쉬운 강의를 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학생들과 교감 있는 신세대 강의를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죠. 교감 있는 강의를 추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사는 학생들에게 가장 최고의 강의를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라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학생들한테 재미있는 강의 혹은
교감 있는 수업을 통해서 회계학이 질리지 않고 충분히 재미있고 흥미있는 과목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요. 또한 강사로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동기부여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수업 생활 중에서 지치지 않고 항상 어느 일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멘토 역할 비슷한 역할을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제 강의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팀리그 스터디 방식을 우리 기본 이론 수업에 과정에 집어넣고 있다는 겁니다. 팀리그 스터디 방식이란 거는 일단은 우리 고시 시험 자체에서 제가 이제 최초로 개발한 스터디 방식인데요. 그 학습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학생들한테 이제 팀을 이제 5인 1조로 해서 팀을 짜줍니다. 당연히 팀을 짤 때는 그 팀별 간 평균, 즉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첫날에 팀 배치 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력이 좋은 학생과 낮은 학생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평균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모든 팀이 출발 선상에서는 동일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다음에 매주 배운 범위 내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그 시험 안에는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팀별로 이제 성적이 제공되고요. 팀별로 성적표가 부여가 됩니다. 그러면은 혼자 개인적으로 만약에 성적이 부여된다면 실력이 낮은 학생들은 나중에 낙우가 될 가능성이 많지만 팀리그 스터디 방식은 팀의 점수가 그 학생의 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실력이 좀 낮은 학생 혹은 중간 상위권 학생들이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스터디를 운영했을 때 그 진행에 따라서 80% 이상 스터디 참여율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경이로운 일이라 생각하고요. 팀리그 스터디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많이 향상되는 걸 제가 볼 때마다 항상 뿌듯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팀리그 스터디 방식의 최고의 모토는 제 생각에는 팀별 경쟁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팀 간의 협동심 이런 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요 팀리그 스터디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계학을 정리하는 그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기를 기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또 그 핵심 회계학 교재에 또 삽입한 얘기긴 한데요. 프리젠트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프리젠트의 첫 번째 뜻이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현재라는 뜻도 있고요. 또 2번 뜻이 선물이라는 뜻도 있죠. 그런데 어원을 이게 잘 분석을 해보면은 프리 그 다음에 이렇게 젠트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그랬을 때 프리라는 건 이제 접두어로 전 이런 뜻이 될 것 같고요. 센트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끊어서 읽는다면.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샌드의 과거형 같아요. 그래서 현재라는 거는 그 전에 미리 보냈다 이런 뜻으로 해서 현재라는 뜻이 나온 거라 생각하고요. 그 말을 잘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지금 현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즉 현재는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내 과거로부터 이제 기인을 했다는 얘기고요. 지금 근데 우리가 과거에 있어서 내 지금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지금 내 현재에서 내가 지금 공무원 공부하고 힘들더라도 노력한다면 그 노력이 여러분들한테 현재 지금 하는 일이 미래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아주 공평한 게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한테 내가 누구냐, 어느 위치에 있냐, 어떤 환경에 있냐에 따라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공평한 거는 현재라는 그 지금 상황은 우리가 동시대에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라는 것이 우리 모두한테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인터뷰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